우리 포터 감독님은 풀리시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팀 내에 포터의 말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포터가 항상 로이 오지슨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2부 포터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분이 빠졌죠?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니까 뭐. 남아있는 저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거야. 일단은 뉴스니까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포터가 선임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아침에 포터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해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어젯밤 밀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포터가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은 포터가 어떻게 선임이 됐나요? 포터는 쿠쿠렐라 전용으로.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죠. 쿠쿠렐라 전형으로. 그러니까 보일리 구단주가 생각하기에는 그레임 포터는 장기적 끌고 만한 역량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 축구 항상 오래가는 감독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것 축구 전술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되게 좋으니까 그걸 보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한테 나긋나긋한 사람. 아니 근데 쿠쿠렐라 전형이 좀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 그러면 쿠쿠렐라도 그렇고 뭐 아니면 포터도 선임할 때 이 사람이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포터는 이미 미리미리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뭐 자르고만 이틀 만에 그 코치진까지 다 정리하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일처가 빠르게 된 거 같긴 해요. 일단은 지금 첼시가 포터를 이제 위약금을 주고 바이아웃을 지르고 온 것 같은데 포터는 20M. 근데 이제 스텝들을 포함해가지고 2M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틴 지글러라는 기자가 쓴 글인데 포터는 20M 그리고 포터 스텝까지 해가지고 2M을 추가로 총 위약금을 2,200만 파운드죠. 그러면 200만 파운드면 하나로 350억. 일단은 한 선수를 지른 거네요. 그렇죠. 한 선수 지른 거죠. 한 선수를 지렀고 일단은 그럼 포터가 첼시에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만 봤을 때는 그냥 포터는 미리 얘기를 다 해놨고 바이아웃 지집을 된 거고 뭐 브라이튼 상황은 사실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뭐 라라라 선수가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루이스 덩거 선수가 그 감독 대행 겸해서 플레잉 코치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기억인 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엔 또 루이스 덩커를 대신해서 아담 랄라나가 네, 감독 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었죠. 뭐 아마 밑에서 위로 끌어쓰거나 그러겠죠. 일단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행히 또 뭐 이게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일정이 지금 연기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조금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브라이튼 팬들이나 브라이튼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쾌함을 좀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팀에 뭔가 뿌리 같은 사람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사실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튼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고 또 첼시로 넘어간 포터가 좀 어떨지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터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포터가 첼시에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은 또 예준이가 좀 작성을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포터가 일단 어떤 감독인지 그리고 어떤 전술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엄 포터는 축구적으로서 굉장히 가장 트렌디한 이른바 뭐 현대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에 알렉스 퍼거슨과 펩 가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에달 랄라나도 이제 포터 밑에서 축구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랄라나도 어쨌든 많은 감독과 해봤잖아요. 그쵸. 뭐 브랜드 로저스랑도 해봤고, 뭐 클롭과도 해봤고, 그죠. 해봤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말하는 현대 축구용인 포지션 플레이니까 후방에서부터 만들어서 하나하나 라인을 넘어가면서 만들어내는 축구, 이런 축구를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축구 지향하지만 자신만의 축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라라나 입장에서 되게 고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되게 포터 축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라라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축구적인 지능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부상이 많아서 부상만 없었더라면 이런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축구적인 지능도 되게 뛰어나다고 하고 뭐 지금 얘기 뭐 코치를 뭐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축구 센스도 있고 축구 지능도 높은 선수인데 그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감독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터 감독이 라라를 또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포터한테 좀 애정도 있겠죠. 이 사람이 잉글랜드 감독이잖아요. 음. 그 잉글랜드 감독으로 간만에 뭐 램파드도 했긴 했지만은 좀 트렌디한 축구, 현재 축구를 좀 구사하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주목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레엄 포터가 B6의 클럽, 그러니까 B클럽에 가면 어땠을까라고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기대에 가득 찬 의문점을 가진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거의 한 첫 시즌 때부터 좀 등장 자체가 좀 센세이셔널했잖아요. 그 스웨덴 리그에서 거의 FM에서나 할 법한 그런 이제 승격을 다 하면서 그게 좀 회자가 되면서 브라이튼으로 왔는데 브라이튼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와 포터가 이제 빅클럽을 가면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첼시에서 행보가 좀 많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또 스웨덴에서 뛸 때 문선민 선수를 지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웨스테르 순두에서 웨스테르 순두라는 팀인데 그 팀이 문선민 지도하기도 했고 이브리그 시절에 팀 클럽 최초로 UEFA컵 진출했는데 거기서 아스날 한번 졌어요. 아스날 만났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게 포터를 잉글랜드 아주 유명하게 해준 이런 클럽인데 실제로 그레엄 포터는 벵거도 칭찬했어요. 웨스테르 순두가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실제 제가 갔을 때도 되게 좋다고 느꼈고 브라이튼 와서도 되게 굉장히 괜찮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터가 무슨 축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그레엄 포터는 소위 말하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유행하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포지션 플레이 딴 게 아니라 수적 우위에 굉장히 집중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수적 우위 제일 중요하죠. 우위를 중요시하겠는데 수적 우위 그럼 어느 쪽에 방점을 두냐? 중앙이냐, 후방이냐, 전방이냐 있을 수 있는데 포터의 축구는 좀 측면. 아무래도 중앙을 뚫고 나가는 거는 빅클럽이 아닌 이상 어려울 거예요. 포터 입장에서 가장 집중했던 거는 측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강팀 상대로는 측면을 통해 공격하는 게 좀 쉽다고 여겼던 것 같고 실제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측면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에요. 그러면 측면 쪽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윙어 그리고 윙백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여러 다양한 포메이션 사용했지만 이번 시즌 3-5-1-1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이번 시즌 굉장히 순위가 좋잖아요 지금. 네. 이걸 통해서 잘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백스를 사용한 팀들과 다르게 양 윙백을 공격적으로 올려요. 심지어 양 윙백을 완전 윙포워드처럼 사용해가지고 상대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데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윙포워드는 아예 라인을 밟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브라이튼에 지금 양 윙어들이 뭐 트로사르 같은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거의 완전 라인 끝까지 가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어쩌면 이거는 3백이 그러니까 3백이 양 윙백이 아니라 그냥 윙어인데 백 역할도 가끔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스토피나이나 메스마치 같은 선수 양쪽 측면 끝에서 완전 라인 끝까지 잘라서 라인을 거의 밟듯이 그러니까 이걸 축구적 용어로 라인이 어깨 닿듯이 하면 라인을 신발로 지어질 것처럼 붙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에서 쫙 올라가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혀서 순식간에 상대방 공격시 뭐 소위 말해 요새 2-3-5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5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양윙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포터 감독인데 그러면 수비 시에는 사실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는 상황도 많겠지만 사실 수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브라이튼이 거의 최소 실점을 가까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역할은 이제 백포를 만들어서 두 줄 수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백의 윙어들이 윙백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 시에는 그 선수들이 빠르게 수비 합류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중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좌측 몇 자리인 카이세도가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와요. 이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포백을 형성을 해가지고 먼저 수비를 그걸 로블로 형성한 다음에 상대방 공격을 한번 막아주는 거죠. 한번 지연한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완전히 복귀하면은 이제 두 줄 수비를 유지해가지고 상대방을 수비한 형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첼시 와서는 이 카이세도를 누가 할 것인가. 왜냐면 처음엔 평소에 미드필더 하다가 수비 시는 빨리 센터백 자리 내려서 수비를 지켜야 되는 이 자리가 누구 될지가 조금 첼시에서는 누가 될지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메잘라라고 하면 흔히들 공격 작업을 할 때 그 메잘라를 많이 쓰잖아요. 뭐 왼쪽 메잘라, 오른쪽 메잘라. 네. 근데 메잘라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온다고요? 네, 그냥 뭐 말이 메잘라지 그냥 좌측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박스 투 박스가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세도가 활동량이 많이 이렇게 전방부터 해가지고 후방의 수비도 확실히 서주는 좀 든든하게 수비까지 해주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가
이 자리를 맡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첼시에서 지금 누가 맡을지가 좀 의문인 상황인데 첼시 이번에 임대 영입한 메넨글라드바에서 자카리아가 네. 뛸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요거 조금 제도 좀 걱정이는데 찰로바? 찰로바요. 과연 포터가 찰로바를 찰로바가 이 자리를 뛰어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찰로바가 그 임대 시절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섰거든요. 네. 일단 키가 190이니까 괜찮은데 입스위치나 허더치필드, 로리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떴거든요. 근데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뛰어본 건 맞는데 과연 이 클럽에서 뛰어본 경험이 첼시에서 경험과 일치하냐? 그리고 일부 리그에서 맞아. 통할지가 2부리그에서 통한 거랑 1부리그에서 통한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니까요. 그리고 찰로바 뛴 거 다들 봐서 알 거. 맞아요. 일단 축구 자체를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은. 나오면 개꿀 이러면서 승점 야, 적이다 적이. 승점 주었다 이런 느낌. 적이다 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브라이튼의 전술을 그대로 지금 데리고 온다면 그 자리가 가장 미지수, 자카리아 혹은 찰로바 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카리아가 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일 것 같아요. 뭐 찰로바 선수도 그렇고 뭐 이 자리에 캉테가 뛰기에는 좀 이상할 것 같고. 캉테가 다 좋은데 센터백까지 하기에는 센터백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키가 작으니까 롱볼 한 번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캉테가 깡총 뛰어도 안 됩니다. 너무 귀엽네 벌써. 깡총 뛰어도 180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엔 아마도 자카리아 선수가 좀 이 자리를 좀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브라이튼은 굉장히 롱볼도 많이 구사하는 축구를 하거든요. 저는 센터백이 공을 이렇게 찔러주는 뭐 요즘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데르센 같은 선수 같이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측면을 활용하는 거 브라이튼이 강팀이 아닌 만큼 전환을 빠르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후방에서 만든 후방 빌드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이지만 동시에 볼을 빨리 불 땐 빨리 불려가지고 왜냐면 후방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의 공격기를 만드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압박당할 위기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롱볼을 과감하게 뿌려주는데 문제는 첼시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오바메양 버텨줄 수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거를 롱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제가 되는 게 1차적으로 공중볼 경쟁을 따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세컨볼을 따내야지 이제 공중볼 경험을 최종적으로 그죠.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최전방이 오바메양이면은 좀 그것까지 기대하기 힘들긴 하죠. 오바메양으로서는. 네. 오바메양 선수가 그런 걸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바메양은 좀 더 침투적인 거에 좀 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첼시 그 브라이튼 시절에는 웰백이 의외로 잘 받거나 하면 웰백이 날아가게 날리거나 웰백이 딱 받고 세컨볼 싸움을 트로스라나 혹은 음에프 혹은 뭐 어쨌든 파스칼 그로스 같은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받아주면서 세컨볼을 잡아주는데 문제는 그럼 물론 이번에 모두가 놀란 게 포터가 웰백을 터뜨렸거든요. 맞아요. 웰백이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와, 그 포터가 정말 하다 제도 살리는구나 이랬거든요. 저는. 문제는 그런 웰백 정도 역할 선수가 지금 첼시에 없다는 거죠. 참 근데 웰백도 살렸으니까 뭐 첼시 선수단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프로필이 좀 맞아야 그래 사람이. 오바메양을 한번 등지고 딱딱 시켜보. 브로야 어떤가요? 브로야요? 네. 와 브루야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저는 될까요? 브라이튼 물론 포터가 브라이튼에서 겸 살려가지고 뭐 뭐든지 다 찍먹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좀 빡센데요. 오히려 차라리 치크를 올리지 않을까요? 치크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리고 좀 살짝 좀 궁금한 게 브라이튼이어서 그렇게 좀 더 롱볼을 좀 선택지로 둔 걸 수도 있는데 첼시에서까지 그렇게 롱볼에 연연을 할까요? 어쨌든 간에 브라이튼과 첼시는 어쨌든 간에 위치가 다른 팀이잖아요. 상대적 강팀이죠. 네. 첼시가. 상대가 강팀이다 보니까 첼시를 가서도 이렇게 롱볼을 좀 더 추구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롱볼을 지금까지 쓰는 것만큼 쓸까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문제점은 어쨌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엘이 가졌던 문제점이고 심지어 투엘은 이걸 장점이 아닌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필요로 했는데 포터는 이걸 장점으로 썼던 감독인 만큼 이 강점을 그럼 버리고 다른 선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볼을 뭐 후방 빌드업도 그렇고 뭐 볼을 되게 잘 차야 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골키퍼거든요. 근데 맨디가 발이 좋은 선수는 진짜 아니라는 맞아요. 사실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선방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옛날 스타일의 클래식한 골키퍼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케파 있잖아요. 케파가 그래도 발을 조금
케파의 봄은 왔다. 혹시 케파에게 봄이 왔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케파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포터라는 감독이 첼시 왔을 때 불안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면에서 포터가 선수단 장악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디를 밀어내고 케파를 쓴다? 좋아. 케파 쓸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럼 맨디는 주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그러면은 맨디를 밀어낼 만한 목소리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도 있어야 돼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디가 못했다고 쳐서 케파를 바꿨다 칩시다. 그래도 맨디가 불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건데 과연 이거를 포터가 장악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선수단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하고 의문이 좀 있거든요. 저도 근데 포터 감독이 어쨌든 간에 보여준 건 있지만 어쨌든 중상위권 중위권에서 보여준 감독의 입김이잖아요. 저는 첼시에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대가리가 좀 찼다 하는 그런 막 웬만큼 다 겪을 대로 겪어본 선수를 상대로 과연 그 입김이 통할까? 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저도. 저는 포터가 지금 불안점은 다 대부분 외적인 부분일 거예요. 축구의 뭐 전술적인 부분보다 다 외적인 부분들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선수단 장악도 그럴 수 있고 픽클럽 경험도 아예 없는 감독이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실력으로만 보여주면 정말 뭐 상관없겠죠. 뭐 실력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게 잘 되잖아. 근데 사실 지금 시기상 이미 6라운드를 했고 지금은 선수단 장악을 하기에 너무나 빡센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월드컵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더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클럽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야지 월드컵이라는 이제 자기들의 생각하는 또 꿈의 무대에 또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정말 이제 더 민감할 때쯤 온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난이도가 높을 때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쿼드에 포터의 말을 들어줄 포터라는 좋은 감독이고 포터 말 들으면 해달라고 목소리 낼 선수가 쿠쿠렐라밖에 없거든요. 그죠.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쿠쿠렐라가 온 지 이제 뭐 한두 달?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동료들이랑 친해지기도 벅찰 텐데 그쵸. 누구를 신경 쓰겠어요. 뭐 티실이 이제 뭐 말을 감독을 잘 따르고 이런 선수긴 하지만 코크렐라가 어떻게 티실 가가지고 포터 좋은 감독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베테랑들이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나 쿨리발리나 혹은 뭐 조르지뉴, 탕코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워크식도 좋은 선수들이고 감독 말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전 감독이 투엘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엘의 훈련 세션과 투엘의 팀 미팅을 들었을 거예요. 얘들은 투엘이 얼마나 기깔나게 훈련 팀 미팅 했을 거예요. 전술을 그쵸. 진짜 A부터 Z까지 깔끔하게 딱딱딱딱 얘기하고 딱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포터가 그거보다 조금 불안해. 그것도 조금 아쉬워. 근데 전술 그 자기 생각에 투엘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경기력이 한두 번 조금 안 나와. 아니면 나를 안 써줘. 그럼 바로 하단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 포터의 선수단 장악에 대한 불안점을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 첼시 선수단이 좀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베스트 11을 얘기해 보자면은 맨디 혹은 케파가 골키퍼일 거예요. 네. 그 3백으로 포파나 실바, 쿨리발리 혹은 쿠쿠렐라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3-5-2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양쪽 윙백에 제임스, 쿠쿠렐라가 쓰고 중앙 3미들에 코바치치 혹은 자카리아, 조르지뉴가 썼다 칩시다. 그 최전방엔 3-5-2였으니까 오바메양 혹은 카이 하베르츠 이렇게 쓰는데 빠진 선수가 너무 많아요. 마운트. 일단 스털링. 처음에 스털링 하나 빠지고 이선자는 다 빠지고. 맞아요. 마운트도 빠져. 답이 없다. 마운트 혹은 갤러가도 빠진다 쳐요. 그러면은 그럼 스털링을 최전방 올렸어야 되는 건데 스털링 투톱 과연 이게 맞을까? 조금 저는 고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털링을 윙백으로?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없어요. 지금. 스털링을 윙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 심지어 스털링이 그래 섰다 생각해봐요. 제임스 어떻게 해요? 리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 최근에 또 재계약 받았어요. 아니 리스 제임스 엄청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털링을 어디다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3-5-2 그대로 갈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전술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니까 포터가 자기 하고 싶은 축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간다면은 포터랑 감독 선임할 그만한 게 있나 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스털링을 좋아 스털링 너 뭐 앞에서 혹은 윙백 세워서 세우다 칩시다. 그러면은 마운트 같은 애들 유스 애들은 나 뛰고 싶은데 같은 필리식 맨날 필리식 나와요. 보일리도 쓱 올 거예요. 우리 포터 감독 저녁 식사 함께 해요. 함께 합시다. 그럼 포터 감독 예 구단주님 했습니다. 우리 포터 감독님은
플리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 그러니까 전투의 감독은 플리식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이런 거면 플리식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은 포터는 플리식 거절하기 너무 어려워요. 막 길게 우구장창 막 플리식 이랬으면 안 돼, 저랬으면 안 돼 얘기해서 그래서 플리식이 우리 미국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물론 벌어지지 않겠죠. 안 벌어지죠. 네. 거의 안 벌어진다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플리식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팬들의 압박이 가뜩이나 많은데 플리식, 마운트, 갤러거, 지에까지 이 선수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 선수들을 밀어내면은 투엘은 밀어낼 수 있고 뭐 램파드도 밀어낼 수 있어요. 이제 안 쓰겠다고. 근데 과연 포터가 밀어냈을 때 이거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 그 기한이 길지 않을 거야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터가 아예 미친 척을 하고 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선수는 다 배제해버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히려 차라리. 초강수를 둬서 그러니까 투엘처럼 곧 나갈 애들 나한테 필요하잖아. 용사들 이렇게 구분 딱 바로 지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는 보엘리가 바로 포터를 선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플랜들 다 들어봤을 거니까 오히려 좀 더 명확한 플랜이 더 있으니까 저는 네 포터 감독이 바로 선임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인 점 포터가 코치진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금 팀 내에 포터의 말에 힘을 실어줄 사람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테나우가 아약스 완전 쓸어왔잖아요. 네. 네덜란드 다 쓸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욕먹을 짓인 거 맞고 돈도 오지게 써가지고 가성비 떨어지는 거 맞긴 한데 테나가 그렇게 했던 거는 평생 네덜란드 리그에 있던 사람이 맨유라는 자이언트 메가 클럽에 왔어요.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쵸. 구단주는 심지어 테나 구단주를 뽑았지만 구단 축구 별로 관리 안 해. 스포츠 디렉터로도 막 테나랑 막 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코치로 아무리 눌러서도 선수들이 코치 감독 편이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때문에 테나는 자기 선수 리산마 심어놓고 안토니 심어놓고 다 심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서 나름 나쁘지 않게 팀장을 한 거거든요. 호날두가 그 사단 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쿠쿠렐라 한 명으로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빠르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불만 있을 애들을 최대한 빠르게 선별해내는 게 포터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초반에 두세 경기 이기면은 아마 바로 싹 그렇죠. 이제 잉글랜드 그리고 EPL이잖아요. 잉글랜드 감독이 첼시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영국 내에 있는 EPL 팬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잉글랜드 감독 중에 빅클럽 만든 팀은 이게 포터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그 아래 그나마 뉴캐슬 에디아우 이 정도가 왔고,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아마 잉글랜드 그리고 좀만 잘하면은 외부에서 포터 칭찬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잉글랜드 선수 펀디들이 포터 칭찬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잉글랜드 인이잖아요. 네. 그 흔히들 말하잖아요. 뻥룡이라고. 아니 맞아.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 잉글랜드 애들이 잘하면은 한 2배 3배 더 띄워줘요. 네빌 캐러거도 칭찬을 많이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포터는 제가 말한 온갖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진짜 삐끗하지 않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도 아마 경질버프 받고 아마 더 열심히 뛰려갈 테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 이용해서 극복을 하면은 아마 술술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삐끗하면 진짜 답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포터가 되게 어려운 시점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포터라는 감독이 능력이 없진 않잖아요. 그쵸, 저희가 충분하죠. 돈으로 받고 하지만 축구 외적으로 뭐 선수단 장악으로 빅클럽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선수가 뭐 레전드 출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조금 위기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포터는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된다. 지금부터 보여주면 정말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선수 장악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장악 뭐 전술 좋고 뭐 좋고 투의 전술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은 감독인데도 이렇게 잘리는 걸 보면 포터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포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첼시는 좀 어떨까? 불안할 것 같아요. 첼시. 그러니까 일단은 포터의 입맛으로 팀을 꾸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첼시라는 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저희 뭐 에버튼이나 비교 안 될 정도로 좀 명확할 거라 보거든요. 뭐 어쨌든 EPL은 지금 뭐 맨시티, 리버풀을 양분하고 있는데 뭐 리버풀은 현재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근데 첼시라는 팀의 이제 성공이란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최소 2년 내에는 뭐 트로피 하나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챔스 가는 거는 당연한 이제 기초로 깔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첼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포터가 좋은 감독인 건 맞는데 많이 헤맬 것 같아요. 스쿼드 얘기한 것도 있고 스쿼드가 지금 다시 봐도 너무 기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이번 시즌은 좀 살짝 쉽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제 포터가 욕을 안 먹으려면은 챔스는 일단은 이번 시즌 어떻게든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조금 위기다. 왜냐면은 감독만 못해서 첼시가 위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 첼시는 오히려 감독이 불안한 첼시를 끌어올리는 상태였어요. 맞아요. 근데 감독이 나갔고 그 스쿼드는 그대로예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스쿼드는 그대로고 포터가 왔는데 이 포터는 진짜 초인적인 힘, 그러니까 묘수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우연하게 밸런스가 딱 맞는 거 보면 그 전술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 찾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첼시는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랑닉이 그 묘수를 못 찾았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라이프 랑닉 나름 그래도 잔뼈가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포터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안정감 있는 전술 찾아야 되고 그 전술 못 찾는다면은 저는 포터는 진짜 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포터가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포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3-5이면 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스쿼드 라인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희찬 형이 얘기했듯이 지금 투엘이 못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선수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자신이 팀을 좀 유연하게 빨리 대처법을 좀 알아내고 거기서 승점을 쌓아 올려서 챔스까지는 보내야 그래야 포터가 야 잘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축구 이게 지금 원하는 축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원하는 축구 하려면은 한 시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원하는 축구하기에는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이제 첼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첼시라는 팀은 보여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포터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저가 항상 좀 이거 좀 번외적인데 그레임 포터가 항상 로이 오지슨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이 오지슨이 잉글랜드 출신 감독으로 스웨덴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스웨덴의 아리고사키라고 표현하거든요. 스웨덴에서 압박 축구를 구사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야. 그리고 로이 오지슨이 근데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스위스 가서 성공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인터 밀란 가서 무너졌거든요. 빅클럽을 가서. 그러니까 AC 밀란이 아리고사키 있으니까 그래? 스웨덴 아리고사키 데리고 오겠어. 라고 인터 밀란이 로이 호지슨 데리고 온데 거기서 로이 호지슨 실패했어요. 그래서 로이 호지슨이 그저만 그만한 감독이 돼서 이렇게 커리어가 우리 공공지가 돼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터는 여기서 한번 튀어야 돼. 하필 똑같은 파란색 팀인데 지금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튀어고 못 올라가면은 진짜 공공지 감독 되는 거고 호지슨처럼 여기서 한번 튀어오려면 바비로슨처럼 바르셀로나 가던 바비로슨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궁금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다들 포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포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전서부터 브라이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완전 저희 PLU 싸던 시기 때부터 포터 잘한다. 포터 브라이튼 견세 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첼시가 여서 불안한 거야 그냥. 그래서 저희가 브라이튼의 이제 포터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는데 첼시의 포터도 좀 궁금하다. 그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